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강의를 듣고 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뇌졸중 치료 및 예방, 이제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있겠죠. 그 처방된 약물요법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뇌졸중, 뇌가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되었죠. 이로 인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7번, 삼키는 것이 어렵거나 발음이 어눌해진 대상자가 음식을 삼킬 때 폐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런 대상자에게는 식사를 할 때 천천히 드시라고 해야지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면 안 된다. 그리고 평소에 뇌졸중 사인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한다.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하다. 발음이 갑자기 분명하게 나오지 않는다. 운동실조증, 어지럽다. 머리가 갑자기 깨질 듯이 아프다.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다. 주위가 뱅뱅 돌듯이 현기증이 심하다. 그리고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코를 골고 잠을 잔다. 이런 것들이 뇌졸중 오기 전 단계의 전 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파킨슨 질환, 우리를 똘똘하게 하는 물질은 이 부분에서 갑자기 어느 날 원인을 정확히 꼬집게 알 수 없지만 도파민이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도파민은 우리의 인지를 담당하고 운동을 담당해요. 그래서 어제, 그제, 엊그제, 오늘을 기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물질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이 물질이 잘 나오지 않게 되면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몸을 잘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게 바로 파킨슨이다. 그러면 이 병을 맨 처음 발견한 의사는 영국의 의사예요. 그 의사의 이름을 붙여서 파킨슨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파킨슨병은 왜 처음부터 운동장애가 나타나냐면 파킨슨병은 운동을 담당하는 곳에서부터 손상이 진행되어 인지를 담당하는 곳으로 진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은 맨 처음부터 운동장애가 먼저 오고 인지장애가 나중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킨슨병 환자들은 기억력 장애가 없어요. 자, 중뇌는 운동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상이 생겨서 인지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파킨슨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표정을 짓는 것도 바로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런 운동 감각과 관련된 이상 징후가 나타나게 돼요. 얼굴을 마음대로 스마일을 지을 수 없어서 얼굴은 무표정하고 동작은 느려져요. 이렇게 동작이 느려지는 것을 느릴 서자를 써서 서동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 쉬고 있을 때도 떨리게 되죠. 안정시에도 떤다.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있고 잘 넘어진다. 무슨 병이냐? 정답은 파킨슨이죠. 그리고 파킨슨병에 걸리면 가장 심각한 건 몸의 동작이 느려지면서 소화기, 장기의 연동운동도 함께 느려져요. 그래서 변비가 심하고요. 그리고 도파민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울해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킨슨이 오래오래 진행이 되게 되면 운동에서 인지로 간다고 했죠. 나중에는 파킨슨으로 인해서 치매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그림을 보시면 점점 몸이 D자처럼 이제 이렇게 굽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의 걸음걸이를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걷는다라고 합니다. 시작하는 발이 어렵고 멈추려고 할 때 마음처럼 바로 멈춰지지 않아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걷는다라고 표현하게 됐어요. 자, 치료 및 예방을 보시면 도파민 치료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근육이 뻣뻣하기 때문에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을 자주 해주도록 한다. 자,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보겠습니다. 자, 노인의 영양 문제. 일단은
미각과 후각의 기능이 떨어져서 양념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짠맛과 단맛이 둔해지니까 소금을 많이 섭취하게 되죠. 그래서 나트륨의 섭취량이 많아지면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고혈압,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심장병이 이런 식습관으로 인해서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리고 눈이 침침해지면서 유통기한을 잘 읽지 못해서 상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상한 음식을 먹으니까 식중독에 노출될 수도 있겠죠. 치매 분비가 줄어들고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저하된다. 그리고 활동량이 감소하고 골질은 빠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발생이 높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양관리에서는 골다공증을 생각해서 칼슘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세포가 새로 돋아나려면 단백질을 먹어야 하겠죠.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해야 된다. 칼슘의 섭취를 돕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하도록 한다. 그 자신이 고혈압과 심장병이 있다면 고혈압과 심장병은 혈관 손상이죠. 혈액의 압력을 올리는 식습관을 좀 개선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고염 시기에서 저염 시기 염분 섭취를 줄이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흡연을 하고 있다면 금연을 하도록 하고, 고염 시기를 한다면 저염 시기를 하고, 고지방 시기를 하고 있다면 저지방 시기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평소에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음식을 싱겁게 먹기 위한 조리법을 눈으로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암을 발생하는 식생활은 멀리하고 암 발생을 예방하는 식생활을 하도록 한다.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다 먹고 나쁜 건 먹지 않는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하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짠 음식을 덜 먹는다. 탄 음식은 되도록 피하도록 한다. 그런데 잘 지켜지지가 않죠. 수분을 섭취하는 방법. 물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물질이에요. 물은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들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의사나 간호사가 와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해요. 자, 병원에 염증이 생겨서 입원했어요. 그러면 항균제나 항생제를 쓰겠죠. 자,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내 몸에 공격을 했던 균이 죽게 돼요. 자, 죽은 균이 내 몸 안에 오래 남아있어야 되겠어요? 몸 밖으로 빨리 빠져나가야겠어요? 몸 밖으로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겠죠?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에 가장 좋은 매개체가 바로 소변입니다. 그래서 수액을 꽂아줘서 수분의 밸런스를 맞추고 이뇨를 발생시켜서 우리 몸의 찌찌를 밖으로 빨리빨리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 거죠.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 자, 운동은 노인의 운동 관리. 노인의 운동에서는 나올 것은 준비 운동을 한다. 그리고 마무리 운동을 한다. 개인에 맞는 운동을 한다. 그래서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고 안정시에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한다.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하도록 한다입니다. 자, 수면은 잠이죠. 이 어르신들이 하는 대화를 잘 들어보면요. 잠과 관련된 대화를 많이 하십니다. 어제 잠을 잘 잤다. 어제 잠을 못 자고 날을 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젊은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버거웠어요. 자, 멜라토닌은 잠을 잘 자게 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멜라토닌이 끊어진 그 시점에 일어나게 되죠. 3시, 4시. 자, 이러면 낮에 나도 모르게 어제 못 잤다는 생각이 들면서 낮잠을 자게 돼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습관을 길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낮 시간에 비록 졸리더라도 낮잠을 가능한 자지 않도록 해서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길들이도록 한다. 그래서 규칙적인 일정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난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기에서는 잠자는 패턴을 길들이는 거죠. 수면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관리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도록 한다. 늦은 오후에 커피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주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도 각성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잘 자지 못하니까 불면증이 심할수록 금연하도록 한다. 자,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하도록 한다. 내가 어제 비록 잠을 잘 못 잤어도 가능한 낮잠을 자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물 사용을 보죠. 우리나라 노인들은 하루에 3가지 이상의 약을 먹고 3군데 이상의 병원을 간다고 합니다.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형님인 간이 해독해서 찌꺼기를 동생이 신장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동생은 그 찌꺼기를 소변이라는 매개체로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간은 크기 때문에 70이 되어서도 해독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살아있어요. 하지만 신장은 간보다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신장이 먼저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신장으로 가는 피의 양이 감소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소변을 통해서 보내는 능력이 감소하면서 약물의 찌꺼기가 몸 안에 오래 남게 돼요. 오래 남으면서 그 찌꺼기가 다시 간을 땅 때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한 약을 먹고 황달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 근거를 알 수 없는 보조식품을 먹고 황달로 실려 오시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간이 나빠서가 아니라 콩팥이 나빠서이다. 그래서 노인이 약물 중독에 생기기 쉬운 이유를 골라라. 그러면 정답은 신장의 기능 저하입니다. 또는 신장의 여과 기능 저하입니다. 그래서 신장의 기능 저하로 약물이 축적되어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한다. 자, 그래서 약을 복용할 때는 적합한 양, 정해진 양, 올바른 복용 방법을 지키고 정해진 시간, 올바른 경로, 입구를 통해서 복용하도록 한다. 입으로 먹는 약인지, 눈으로 넣는 약인지, 코로 넣는 약인지, 귀로 넣는 약인지 그 경로를 정확히 알아서 먹도록 한다. 자, 그리고 약물의 부작용 등이 있는지 잘 관찰하도록 한다. 자,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 개보린 이런 것들이죠. 자,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 있다.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면 안 된다. 약을 술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자, 가급적 단골병원과 약국을 지정하여 다니는 것이 좋다. 먹다 남은 약을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하고 새로 받은 처방약을 복용하도록 한다. 자, 그리고 9번에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안 된다. 흡수율이 떨어져요. 자, 고혈압 약, 고지혈증 약은 자몽 주스와 함께 먹지 않는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할머니들은 자몽 주스를 드시지 않습니다. 자,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좋아진다. 철분제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커피, 콜라, 홍차, 녹차, 카페인 성분, 그 다음에 타닌 계열 음료입니다. 자, 약은 삼키기 어렵다고 해서 함부로 쪼개면 안 된다. 삼키기 힘든 약을 분쇄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한다. 금연과 적정 음주. 자, 흡연은 좋지 않다고 했죠. 그러니까 금연은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끊는 것은 어렵지만 끊을 수 있다면 좋겠죠. 끊을 수 없다면 적정 음주를 하도록 한다. 자, 적정 음주는 개인차가 있겠죠. 자, 예방접종.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은 반드시 독감, 인플루엔자, 폐렴주사, 대상포진, 파상풍 주사를 맞도록 한다. 자, 여름이 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바로 열사병이죠. 열사병의 증상은 입원에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이 있어요. 이랬을 때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의 증상은 무엇이냐? 열사병이죠. 뜨거운 열 때문에 죽을 사.
뜨거운 열 때문에 죽는 병이다. 그래서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자, 의식이 있으면 빨리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열을 최대한 빨리 떨어뜨리도록 한다. 자, 겨울철은 뇌졸중의 계절이라고도 부르죠. 뇌졸중과 낙상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뇌졸중과 골절의 계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고혈압, 당뇨 질환이 많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갑자기 추운 곳에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갑자기 추운 곳에 나갈 때는 이렇게 이 그림처럼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나가셔야 돼요. 모자를 쓰는 것은 뇌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목도리를 두르는 것은 경동맥은 열의 손실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경동맥은 뇌로 가는 동맥이기 때문에 압력이 가장 높죠. 그래서 갑자기 차가운 곳에 가면은 압력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혈관이 좁아지면서 추위에. 그래서 목도리를 해서 경동맥 혈관을 보호해야죠. 심장에서 가장 먼 것은 손과 발이에요. 손과 발, 말초혈관을 보호해야죠. 그래서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두꺼운 양말을 신고, 그 다음에 두꺼운 신발을 신도록 한다. 그리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는다. 자, 골절이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것을 말하죠.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도록 한다. 그리고 다리의 힘을 기르는 근력 강화 운동을 하도록 한다. 자, 그러면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의학 관련된 기초 지식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